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처음으로 깨어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새벽이 훌쩍 넘은 시간이었고 씻을 힘조차 없을 만큼 지쳐 있었죠. 원룸 불을 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방 한쪽에 세워둔 낡은 거울이었습니다. 며칠 전 퇴근길 골목 끝에 있는 오래된 골동품 가게에서 충동적으로 사온 거였어요. 이상하게도 처음 보는 순간부터 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게 바랜 나무 테두리, 군데군데 금이 간 표면, 그리고 묘하게 차가운 느낌. 솔직히 말하면 그때부터 기분이 좋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피곤해서 예민한 줄 알았죠.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넥타이를 풀면서 무심코 웃었습니다. 정말 잠깐이었습니다. 제 입꼬리가 올라가기 전에 거울 속 제가 먼저 웃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피곤하면 순간적으로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심장이 이상할 정도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울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똑같은 얼굴인데 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기분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제 얼굴을 흉내내고 있는 느낌. 저는 애써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미쳤네, 잠이나 자자. 그 말을 하고 돌아서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아주 희미하게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축축한 숨소리 같은 웃음.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울 속 저는 여전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확실히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웃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집에 들어오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마다 가장 먼저 거울부터 확인했습니다. 혹시 또 움직일까봐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저는 평범했습니다. 제가 움직이면 따라 움직였고 웃으면 웃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내가 헛것을 본 건가? 그렇게 넘기려 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분명 꺼두고 나간 불이 켜져 있었고 닫아둔 욕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원래 깜빡하는 성격이었거든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흔적들이 늘어났습니다. 싱크대 컵 위치가 바뀌어 있고 침대 옆에 벗어둔 슬리퍼 방향이 뒤집혀 있었고 무엇보다 거울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은 분명 벽 쪽으로 돌려놨던 거울이 다시 정면을 보고 있더군요. 그 순간 진짜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가 들어온 걸까 싶어 현관 비밀번호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아무 기록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거울을 천으로 덮었습니다. 왠지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잠들기 직전이었습니다. 방 안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귀가 먹먹할 정도였는데 갑자기 천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사각. 저는 숨도 못 쉬고 누워 있었습니다. 분명 혼자였는데 누군가 천을 천천히 끌어내리는 소리였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툭! 무언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불빛을 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거울 쪽을 비췄습니다. 천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 직접 벗겨낸 것처럼. 그리고 거울 속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거울 속 방은 보이는데 제 모습만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음날 눈을 떴을 때 저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분명 새벽까지 잠을 못 자고 있었는데 언제 잠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엉망이었습니다. 책상 위 물건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의자는 넘어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손톱으로 긁은 것 같은 긴 자국까지 남아 있었죠. 그리고 욕실 거울, 김이 서린 거울 위에 누군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남겨놨습니다. 이제 좀 편해졌지?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쓴 기억이 없었습니다. 급하게 손을 씻으려다가 손톱 밑에 말라붙은 피를 발견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동료에게 온 메시지였습니다. 어제 왜 그렇게 화낸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하자 새벽 2시가 넘은 시간, 그 동료에게 18분 동안 전화를 건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거울 속에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웃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일부러 거울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집에 있는 거울은 전부 천으로 덮었고 욕실에서도 최대한 고개를 숙인 채 씻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피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회사 엘리베이터 거울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멍하니 서 있던 저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거울 속 제가 아주 미세하게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찰나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봤습니다. 제가 움직이기 전에 거울 속에 제가 먼저 저를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뒤로 물러났지만 거울 속 저는 그대로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이상한 일이 더 심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거친 말을 내뱉거나 화를 참지 못하는 순간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누군가 제 안에 숨어 있다가 대신 감정을 터뜨리는 것처럼요. 하지만 가장 무서웠던 건 점점 그런 순간들이 후련하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거울 속 존재를 무서워하면서도 동시에 의지하기 시작한 건 회사에서는 늘 참고 살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웃었고 무시당해도 괜찮은 척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를 참지 않아도 됐거든요. 한 번은 팀장이 사람들 앞에서 저를 모욕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고개 숙이고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순간 머릿속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왜 또 참아?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팀장 멱살을 잡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겁먹은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홀린 듯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저는 천천히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했다는 듯이. 그리고 처음으로 그 존재가 제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거울 속 제가 아주 작게 입을 움직였습니다. 이제야 좀 사람 같네. 이상한 건 그 이유였습니다. 분명 화를 냈는데 시간이 지나자 감정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전엔 분노하고 나면 후회라도 남았는데 이제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껍데기만 남은 기분이었죠. 대신 거울 속 저는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표정만 달랐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하지 않는 행동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는데 거울 속 저는 천천히 고개를 기울이거나 의미를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누군가 제 목을 붙잡고 속삭였습니다. 네가 버린 감정들 내가 다 가지고 있었어. 잠에서 깨면 항상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왜 거기 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점점 무서워졌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건 이제는 거울 속 존재가 사라지면 오히려 불안해진다는 거였습니다. 마치 제 일부가 사라진 것처럼. 그리고 그날 밤 거울 속 제가 처음으로 저와 똑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몸 이제 내가 쓰면 안 돼? 며칠 뒤 회사에서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한 동료가 저를 보자마자 눈을 피하더니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어제 괜찮으세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 사람 말로는 제가 회식 자리에서 갑자기 분위기를 망쳤다고 했습니다. 평소 쌓였던 불만을 사람들 앞에서 전부 쏟아냈다는 겁니다. 팀장한테는 욕설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억이 없었습니다. 회식 중간부터 머리가 멍했던 것만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불안해진 저는 휴대폰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찍어둔 영상 속 저는 분명 저였지만 제가 아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입꼬리는 비틀려 있었고 눈빛은 사람을 씹어먹을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카메라를 향해 웃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상 속 제가 갑자기 렌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곧 조용해질 거야. 순간 등골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을 한 기억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 제 얼굴을 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거울 속 저는 입가에 피가 묻은 채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불을 끄는 순간마다 거울 속 제가 움직일 것 같았고 눈을 감으면 누군가 바로 옆에서 숨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분명 아무 소리도 없었는데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낮고 축축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인정해. 순간 잠이 확 깼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거울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만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네가 하고 싶었던 거 내가 대신 해줬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억울했던 기억들, 참아왔던 순간들, 모욕당하면서도 웃어야 했던 장면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거울 속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점점 그 목소리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누군가 처음으로 제 편을 들어주는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때 거울 속 제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표면에 손바닥을 가져다 댔습니다. 마치 밖으로 나오려는 사람처럼.
주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알아챘습니다. 너 요즘 좀 무섭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나가면 대화를 멈췄고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엔 무시당하는 쪽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도 저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곧 알게 됐습니다. 동료 한 명이 술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꺼냈다고 하더군요. 걔 눈빛 이상하지 않냐? 사람 보는 눈이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누군가 대신 웃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습관처럼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거울 속 저는 저보다 훨씬 피곤하고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반대로 현실의 저는 이상할 정도로 멀쩡했습니다. 마치 서로 상태가 바뀌고 있는 것처럼. 그때 거울 속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누가 진짜인지 헷갈리지? 순간 거울 표면이 물처럼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 제 손이 아주 천천히 밖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거울 속 손은 사람 손처럼 보였지만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핏기 없이 창백했고 손가락은 비정상적으로 길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방 안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있던 쇠재떨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거울 속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렇게 행동할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깨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공포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거울을 향해 재떨이를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거울이 산산조각나며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은 저는 그제야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거울 조각마다 제 얼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표정이 전부 달랐다는 겁니다. 어떤 조각 속 저는 울고 있었고, 어떤 저는 분노하고 있었고, 또 어떤 저는 미친 듯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버리려고 해? 순간 머리가 깨질 듯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억눌러왔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참았던 분노, 삼켜야 했던 모욕, 죽이고 싶었던 사람들. 그리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거울 속 존재는 처음부터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거울 조각 속 수많은 저들이 동시에 웃고, 울고,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 존재는 처음부터 밖에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버린 감정들이었습니다. 억울해도 웃어야 했던 순간, 무시당해도 참아야 했던 순간, 죽도록 미워하면서도 착한 척해야 했던 시간들. 저는 그렇게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이 거울 속에서 다른 얼굴이 되어 자라난 겁니다. 넌 맨날 숨겼잖아. 거울 조각 속 제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신 살아준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하지 못했던 말들, 제가 품고만 있던 분노, 그 존재는 전부 대신 터뜨려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거울 조각 속 얼굴들이 점점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저는 아주 천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 끝났어. 순간 방 안불이 꺼졌고 저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제 목을 붙잡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의사는 제가 며칠 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깨진 거울 조각들이 발견됐고 저는 혼자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악몽도 사라졌고 더 이상 이상한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게 끝난 것처럼요. 저는 다시 회사에 나갔고 사람들도 조금씩 평소처럼 저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늦은 야근을 마치고 혼자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텅 빈 엘리베이터 안. 저는 멍하니 정면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초췌했지만 그래도 이제 괜찮아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울 속 제가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말 아주 자연스럽게. 현실에 저는 그대로 서 있는데 거울 속 저는 천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엔 오래 걸렸네. 순간 등골이 얼어붙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거울 속 저는 천천히 제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거울 아닌데도. 그리고 마지막 순간 거울 표면 위로 손이 튀어나왔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